책으로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적이 있지 않나요? 지나가다 발견한 동네 책방에서 좋은 책을 발견한 적 있지 않나요? 친구, 선생님, 그리고 가족에게 받았던 책에서 선물 같은 문장에 감동받은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주온 FM과 함께 오늘도 왁자지껄 서로의 마음을 나눌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온 FM의 들렌입니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11월 가을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쭉 겨울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라디오 녹음 방송을 진행 중인 전주온 FM을 보고 계시는데요. 벌써 4회차 녹음이에요. 저희 이번 방송이. 지난 방송들과 함께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인 방송들도 흥미롭게 봐주시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원더 휴먼님과 함께 코로나와 교육 그리고 청소년기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역시나 제 옆에는 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작단 활동 중인 매일 소중한 날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재밌게 사는 신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림.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좀 혼동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급격히 추워진 날씨 속에서 또 제 각자의 위치에 또 참여해주신 제작단 분들의 귀한 내성 걸음을 해주신 우리 제작단 분들과 게스트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어느 분을 먼저 할까요? 우리 원더 휴먼님 먼저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동네 책방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상민님. 네, 안녕하세요. 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 지금 방송 때문에 모든 일 다 제껴두고 참여하고 있는 유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다람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심플하네요. 또 다른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소중한 또 게스트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게스트분 토닥지기님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요. 그 책방 토닥토닥을 운영하고 있는 토닥지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방지기와 함께 책의 의미와 도서정까지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책방지기를 모시기 전에 여러분의 서정, 책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네. 먼저 언더휴먼님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동네 책방 관련해서 또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동네에는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는 이제 제가 아이가 둘이라 뭐 그 아이들 학업에 필요한 책도 보지만 저는 또 제 전공 관련해가지고 그런 심리나 교육 관련 책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동네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람쥐님은요? 네, 저는 이제 김제에 사는데 김제에 이제 책방이 2개가 있거든요.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데 책방에서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먼저 읽으면 그 시립도서관에서 그 책을 샀던 책을 반납을 하면은 그 책을 대신 사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방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민님. 네, 저는 책방 하면 좀 자본주의인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 책방 하면 그 만화책이나 뭐 무협지나 아니면 일반 소설이나 비디오 테이프, VHS 비디오 테이프랑 같이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저한테는 책방이라는 의미가 사실 그 의미가 더 크고, 요즘에 뭐 도서관에 있는 책방, 뭐, 그리고 뭐 청년몰에 계신 게스트분도 계시지만, 그런 책방보다는 좀 이렇게 느낌 자체가 조금 이렇게 뭔가 돈을 주고 내가 이렇게 책을 빌려야 뭐 하는 곳이 책방이라는 좀 약간 고정관념이 있어서, 좀 무언가 누군가 이렇게 손 떼묻은 헌책방, 이런 홍지서린 근처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헌책방. 단돈 100원이라도 이렇게 음. 지불을 하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책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방에 좀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아요. 뭐 근데 여기서 일일이 다 풀어놓기 힘들지만, 책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종이 냄새 그리고 책 냄새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책방이라는 단어가 참 정감이 넘쳐요. 중간에 또 귀한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경란쌤 말한 배경이 네, 되게 늦게 와서 좋아요.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자기소개랑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저기 다니는 신경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가셨어요? 네, 다시 오시겠죠. 모두들 다 좀 책방하면 정감 있는 그런 추억들,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제 방송에 제 방송은 아니죠. 오늘의 방송에 동반자님인 날님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도 없이 책에서 읽고 책을 말동무처럼 책을 다른 시절을 만나는 다양한 공간인 것처럼 좀 즐겨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책은 그 친구이자 어, 다른 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점은 이런 책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공간 같습니다. 서점에서 새로운 책과 좋아하는 책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서점에서 독서 모임도 있고 동네 서점은 작가들의 행사를 시행하여 특별한 만남과 기획을 해서 저에게 서점은 책을 만나는 공간임에 동시에 많은 추억을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맞아요. 저도 날림처럼 이렇게 좀 따분했던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그 10대 시절에. 근데 그때 그 따분함과 허헛함을 달래준 게 바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사물일 수도 있지만 제게도 그 시간대를 같이 해준 유일한 친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스트로 오신 우리 토닥지기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네. 올해 들어 핫한 이슈들 중 하나였던 바로 도서 정가제에 대해서 토닥지기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그 책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정가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도서정가제가 뭔지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책을 사는 이 시스템이 이제 도서정가제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서정가제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그 출판사가 책을 만들었을 때 그 책 뒷면에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 가격 그대로를 이제 동일하게 판매하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터넷 서점에서는 좀 10% 할인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도서 정가대로 이제 판매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0% 할인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 할인하고 그리고 5% 적립까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터넷 서점에서 동일하게 10% 할인에 5%를 지금 이제 마일리지로 적립받고 있는 이 제도를 현재 도서 정가제라고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이거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논의를 해서 좀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식의 바꾸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2017년에 한 번 있었고 올해가 바로 그 법을 개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이면 이제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정가제 그 할인 폭을 좀 더 높이자, 10%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20% 이상 좀 늘리자라는 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재고 도서
그러니까 오래된 구간의 도서, 뭐 18개월 이상 된 도서에 대해서는 한인폭을 더 대폭 늘리자,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논쟁처럼 오면서 도서정가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몰랐네요. 어, 이렇게 더 그니까요. 할인폭을 이렇게 더 높이자라는 내용까지 지금 논의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몰랐었는데, 이렇게 또 알아가네요. 그래서 말씀 감사하고요. 예전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지만 괜히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상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는데 보다 토닥지기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제작단 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도서 전까지에 대해서 우리 제작단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기 전에 날림의 생각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에겐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인 저에겐 책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책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독서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책이 가볍게 싸게 팔린다면 과연 작가들이 받을 복이 있을지, 어떤 이가 작가가 되고 싶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영화관을 가도,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10,000원에서 15,000원이 다 넘는데 책 한 권에 10,000원이나 15,000원이 인데 도서관까지 폐지가 되어 책 속의 문장에서 감동을 받고 지식과 정보를 얻은 제가 책의 가격이 싸지는 것은 좀 마냥 달갑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정가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이 소비자의 마음도 있고 또 동네 서점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의 마음도 있고 참 난감할 수도 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일단 먼저 저희 제작단분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자진해서 내가 먼저 해보겠다. 손바닥 보여주시고 해주실 분 계실까요? 두 분이 계셨어요? 네. 너무 빨랐는데? 다람쥐님으로. 네, 다람쥐님 먼저 얘기해주세요. 날다람쥐 아닌가요? 그랬나요? 너무 날다람쥐가 빨랐어. 더 어울리긴 하네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정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판사도 거기에 그 가격 안에 비용을 받아야 되고, 그 작가분도 받아야 되고, 거기 이제 서점 운영하시는 분도 가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포함된 건데, 모두 다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 정가제가 꼭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시는 젊은 층 분들은 인터넷이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되게 나이가 어린 어린이분들은 꼭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을 한번 둘러봐야 실제적으로 책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가제를 통해서 서점이 꼭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정책이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서민쌤 손도 들었었는데 네. 서민쌤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좀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사실 유통구조도 있고, 아까 다람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자의 인세도 있을 것이고, 출판사와 최초의 출판물을 계약했을 때 출판사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재화라고 왔을 때 가지고 와서, 도매든 소매든 서점이나 아니면 토닥지 같은, 이렇게 서점에서 판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유통 구조상의 마진이 다 있을 수 있고 한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근데 책은 어떤 재화를 놓고 봤을 때 커피는 조금 더 가격이 더 비싸지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퀄리티가 가격이 싸지면 조금 더 저렴한 원두로 하고 음식값도 마찬가지겠죠.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질이 낮아지고 보통이 되고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데 책은 이미 다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서 정가제 이하로 해서 물론 판매율을 촉진시킨다는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뭐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저자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뭐 권위라는 단어 뭐 그게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미 이거는 질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은 뭐 각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을 저렴하게 뭐 아까 언뜻 말씀하신 대로 재고라는 게 있고 재고로 남아서 소각되는 것보다는 또 판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또 뭐 한쪽의 입장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어떤 성질을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좀 인식을 개선을 해서 어쨌든 이 저작물이니까 하나의 창작의 문화니까요. 구성물이니까 네, 보통 창작의 산물이니까 조금 더 정가제를 유지해서 뭐 이거를 더 낮춰서 더 많이 팔고 그런 거보다는 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좀 더 여러 그 이해 관계자들한테 맞는 좋지 거 아닌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온 경란님, 신경란님 아, 네. 네, 오셨군요. 어, 네. 저기, 네네네네. 아, 이거 보이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배경이 아주 예뻐요. 그 도서정가제라는 거는 다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이고요. 이제 뭐 네. 또 작가 입장은 또 다 각자의 그 위치에서 다 다르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뭐 꼭 뭐 도서정가제의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뭐 소비자가 더 많이 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뭐 책방도 요즘 또 동네 주변에 있는 책방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많이 생기고 또 그 대형 서점이 갖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완력? 그런 거를 떠나서 그 동네 책방지기님들이 많이 이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이제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뭐 이게 좀 그 작가 입장이나 동네 책방 입장에서 도서정가제가 저는 좀 실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아무리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렴하게 판다고 해도 읽을 사람은 있고 또 읽지 않은 사람은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 그 서점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감? 또 그 안에서의 많은 그 책방 지기님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도서정가제를 해서 동네 서점도 살리고 작가님의 어떤 좀 그런 퀄리티도 좀 높여드리고 해서 이거는 좀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원더 휴먼님. 네네.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도서 정가제가 결국에는 동네 책방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문화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서 정가제가 사실은 가격으로 금액으로 얘기는 되고 있지만 저희가 풀어가야 할 것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자리 잡는 가장 큰 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도서 정가제를 하면서 지역 책방에 동네 책방에게 지원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사립학교, 공립학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만 지금 혜택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동네에 하나의 그 문화로 자리 잡는 동네 책방에 도서 정가제는 기본이고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예산이 저는 좀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커뮤니티적 의견입니다. 공간 역할이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책을 자기가 하나를 사러 가지만 책방을 직접 들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거라든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책들을 발견을 해서 생활에서 사실은 삶에 그런 힐링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안 되면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냥 필요한 그 책 하나만 콕 찍고 유대 관계나 그런 그 지역사회 안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인간으로서 사는 휴머니즘의 이런 것들은 더더욱 저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도서 정가제와 더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책방에. 아유, 의견 감사합니다. 역시 동네 책방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다 들으신 네, 벌써 웃으시고 계시네요. 순서를 아유, 아시겠죠? 네, 네. 토닥지기님 네, 의견도 궁금해요. 생각이 어떠신지. 아무래도 또 가까이서 책을 접하고 계시고 많은 손님들을 보시고 또 독립 출판물도 도서 전까지가 시작되면서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한번 네, 얘기를 들려주시죠. 아, 네. 다들 그래도 도서전까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사실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도서전까지 폐지를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같이 또 이야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해서 했는데 다들 또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그러면 감사해요. 폐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네. 네, 알아보신 내용을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뉴스가 좀 이제 동네 서점들이나 동네 책방들이 도서전까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동네 책방들의 상황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도서전까지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도서전까지가 처음에 폐지를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작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청와대 청원에 이제 네. 도서전까지 폐지 청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정부가 답변하는 기준이 2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최단 기간에 사실은 그게 몰렸어요. 그만큼 여전히 많은 이제 시민들이 사실은 도서정가제가 하나의 장벽,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책값을 좀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의 장벽을 독자들의 그런 뭐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으로 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있었는데 뭐 최근에 물론 이제 동네 서점들이 사실 도서관까지 문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선들이 많이 좀 이제 좀 누그러지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에서도 많이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책은 하나의 상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자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잘 먹는 뭐 새우깡이라든지 이런 과자를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고 따로 구매를 해서 그걸 어디 보관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책은 똑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도서관이라는 걸 운영해서 그리고 모아두고 그리고 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해 나오는 모든 책들을 다 구매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하나 이게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품과 다르게 책은 좀 상품 그 이상의 것으로 이미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책을 저희가 이제 도서정가제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책을 그럼 상품 그 이상의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단순한 상품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문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무엇이라고 보고 도서정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 동네 책방이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 동네 책방이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걸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생태계라는 그 환경 그리고 또 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가치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자는 건데 그럼 왜 도서정가제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없는가 했을 때 책이 만약에 도서정가제가 무너지고 만약에 가격이 경쟁이 시작이 되면 책 시장 자체 그리고 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뭐 지금 현재 도서정가제 폐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재고 도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창고에 막 수만 권이 있는데 이거 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뭐 폐지, 재활용에 보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폐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기존에 사실은 그 오히려 그 판매가 더 늘거나 사실 그런 사례들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해가 갈수록 사실은 책의 구매력보다는 책의 종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있고 동네 책방들도 점점 그러니까 주변의 지역의 오프라인 서점들도 사라지고 있듯이 책의 종수도 좀 그만큼 사라지고 있는데 도서전까지는 이거를 막는 최소한의 사실 보루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히 비영업 공급가들 같은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강하게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책 시장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뭐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정가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프라인 서점에서 5% 할인할 수 있는 그리고 무료 배송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로 온라인 그런 서점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무조건 택배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문화 다양성에 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책 시장이 가격 경쟁을 시작하면 책은 보다 더 싸게 그 싸다는 거는 우리 독자들이 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적게 책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 구매 욕구를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작 단가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책을 만드는 데는 한 작가 한 1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책을 편집하는 분, 그 기획하는 분 이런 분들의 사실은 그런 노동력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사실은 누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가격을 경쟁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제사를 깎아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 제사를 깎아먹어도 버틸 수 있는 출판사, 버틸 수 있는 책방, 버틸 수 있는 온라인 서점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러면 양질의 도서가 오히려 그 지금보다 더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인문 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내용들의 책들을 그렇죠. 지금은 못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부분.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양질의 도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구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도서정가제라는 것 논쟁 때문에 그런 고민보다는 더 사실은 후퇴된 논의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할인과 적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할인율 말고도 공급률을 조절을 해야 된다. 공정 유통을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도서정가제라는 거에 그러니까 가격 경쟁, 네. 그 도서정가제 논의보다는 책을 싸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걸 비싸게 팔 것이냐, 이 두 가지 너무 논쟁으로 사실은 소비자적인 고쳐져 논점. 있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사실 얘기들이 못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 일단 해외 사례를 너무 언급해서 사실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도서정가제도 물론 진행하지만 그 공급률 말씀하신 그 공급률에 있어서도 인터넷과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들이 차이를 두지 않게 사실 법제화가 되어 있는 국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출판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동네 책방 같은 경우는 공급률이 70%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60%에서 55% 사이에서 그 출판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반 이상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동네 책방과 온라인 서점이 약 15% 많게는 적게는 10%의 가격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런 거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왜 동네 서점에서는 책을 정가에 팔고 왜 10% 할인 안 하죠? 왜냐면 저희도 법적으로는 할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방금 발생한 그 10%에서 15%의 공급률 차이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는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많이 온라인 서점처럼 책을 다량으로 많이 판매한다고 하면 사실 10%만 할인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저희는 적게 팔고 사실은 또 적게 이윤이 남는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많이 팔고 또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식의 구조이다 보니까 온라인 서점하고 가격 경쟁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률만 저희가 온라인 서점 수준으로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지금 현재 현행 도서점까지 10% 할인에 5% 마일리지 이 제도 아래서 충분히 사실은 그런 가격으로 경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외국 사례들은 그런 물리적인 경험을 되게 중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 정해진다고 했었나요?
네, 이제 11월에 이제 조만간 입법 예고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를 큰 틀에서는 유지하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저희 뭐 숨통은 튀겠지만 사실 진짜 필요한 거는 완전 도서정가제라는 거죠. 외국에서는 없는 말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서정가제에 이미 10% 할인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사실은 할인이 없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필요한데 사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권 국가,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도서정가제가 없거든요. 거기는 어느 정도 가격 경쟁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존이 또 굉장하잖아요. 또 아마존과의 정말 센 이 서점들이 오프라인 서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서점들이 사실 탄탄하고 어느 네트워크망이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돼서 현재도 뭐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비영어권 국가들은 도서정가제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영어권 국가들은 그 도서정가제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하는지 이 부분도 사실 생각해 보면 책이라는 게 단순하게 상품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다른 견해네요.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곧 조만간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기울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작게나마 관심을 좀 더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제작자분들과 게스트로 자리해주신 책방지기를 계속 소닥지기님의 추천책을 한번 각자 모두에게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양한 책들을 잘 아실 것 같은 토닥지기님께서 뽑으신 책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으신 책 있으실까요? 네, 사실 오늘 저는 이걸 좀 기대하고 왔는데요. 네. 동네 책방이라는 게 이제 여러 책들을 사실 팔긴 하지만 각 동네 책방마다 그 책방지 각자의 색깔들이 있고 각자의 매력들 그리고 그거에 맞는 큐레이션들이 사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책방을 직접 와보는 그 재미가 사실 저는 좀 남다르 또 소소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책방 토닥토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하는 책방이라고 저희 스스로가 좀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프리모 랩이라는 그 작가님이 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인데요. 예, 이거는 심오한데요? 네. 고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우슈비츠 그 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아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소 생활했던 작가 본인의 자전적 에세이인데요. 프리모 레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이분은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고 이탈리아 화학자예요. 화학자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반나치 운동, 파시스트 운동을 뭐 적극적으로 하진 않으셨었는데 그 당시에 좀 진행을 하시다가 붙잡히셔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실은 끌려가서 거기서 수용하게 되고 거기서 생존한 몇 안 되는 분인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자세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독일이 그 패망하면서 그 수용소의 자료들을 거의 대부분 삭제해서 그 정보들이 거의 많지는 않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용소에 들어가면 최대 생존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요. 3개월을 버티지 못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그 수용소 그 당시 희생자분들이 3개월 안에 사실 돌아가셨는데 이 프리모레비 같은 경우는 11개월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11개월을 견뎠고 마지막에 이분이 그 다쳐가지고 결국 독일에서 소련군에 밀려갖고 그 수용소를 버리고 그 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환자이다 보니까 독일군이 이 프리모 레비를 비롯해서 아픈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버려두고 행군했는데 그때 건강하게 있었던 그 수용사분들은 그 행군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은 거기 수용소에서 남게 되면서 거기서도 정말 악착같이 사셨죠. 그러면서 살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얘기 아마 이렇게 그 당시 생존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아마 수용소 삶은 거의 다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수용소 이야기를 다룬 책이고요. 책을 보면 사실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무거웠지만 한편으로 또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특히 인간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 관계, 우리 주변의 삶에 대해서 이 책을 조금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이지만 한편 우리 삶을 좀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게, 그 가벼움이라는 건 결국 이런 낮은 수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짧은 구절인데,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이 프리모 레비님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성찰들을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고 해서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단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틀 만에 읽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다른 추천이 궁금하다면 토닥지기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겠죠. 어딜까요? 잠깐 좀 힌트를 주셔도 되고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남부시장 청년몰로 꼭 오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책방 토닥토닥이 있습니다. 아, 책방 토닥토닥이라고요? 네. 다시 한번. 아, 네, 알겠습니다. 추천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 제작자분들이 추천하는 책을 들으려고 하는데 또 손 한번 들어서 먼저 해보겠다, 추천하겠다 하시면 상민님. 네, 저는 아주 짧게 할게요. 방송 시간 때문에. 네. 저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배려가 넘치시네. 네. 오, 책을 명작 준비해오셨네요. 준비해주셨네요. 제가 이거 명작 뒤에 숨겨진 사랑이라고 그 이동현 작가가 지은 책인데, 참 그 뭐 일단 책이 글밥으로만 돼 있으면 좀 뭔가 되게 소설이어도 재밌는 소설이어도 좀 거부감이 있고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목 그대로 작가, 화가, 음악가들의 그 작품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뭐 그 외적인 사랑에 대한 꼭 연인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뭐 친구, 그리고 여러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이별, 그리고 집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그림과 음악들과 함께 알기 쉽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파들도 많고 글밥들이 적어서, 저는 작가님께서 그 토닥지기님은 이틀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루 어디 여행 가실 때 가지고 가서 딱 전주에서 한 서울 왕복할 때 읽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다양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한 책 같아서 궁금하네요. 잠깐 막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시는 경란님의 추천책 무엇일까요? 네, 저는 요즘 그 곤충들하고 그 환경이 좀 관심이 많아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인터넷 그 한겨레에 파란 하늘이라고 연재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조천호 선생님이라고 기상청에 근무를 하셨다가 이제 뭐 요즘 항상 뭐 그 기후 때문에 이슈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가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 메탄가스가 지금 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저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망가뜨린 지구를 좀 지켜보자라고 해가지고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먼지도 저희한테 좋은 먼지가 있는 반면 또 먼지가 저희한테 해를 주는 먼지가 있다라는 건 저 이걸 읽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제 요즘 그 기후에 좀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이런 책이 좀 눈에 들어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원더 휴머님. 네. 저는 그 책 2권을 추천드릴 텐데요. 한 권은 아까 뭐 하루면 되시고 또 뭐 순식간에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화 하나 하고 책을 소개드리겠는데, 동화는 그림 동화예요. 근데 아마 한 10분이면 읽을 거예요. 제목이 똑똑한 마벨라. 네, 똑똑한 마벨라라는 동화예요. 그 동화는 제가 유치원 교사할 때 굉장히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치관, 인생관, 교육관 이런 걸 갖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본이 뭐냐면 잘 듣는 것부터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듣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그런 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재빨리 행동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동화예요. 그림 동화. 다시 똑똑한 한번 제목, 마벨라라고. 똑똑한 마들러요? 똑똑한 마벨라. 아, 마벨라. 마벨라. 네, 마벨라라는 네. 책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주인공인데 마벨라가 쥐 이름이에요. 네, 그다음 네. 또 하나는 우리들이 사실은 그 세상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기 한 5분 전인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개그맨 박지선 있죠? 서울대에 나왔다는 네. 개그맨 박지선이 유명을 달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그것도 갑작스러웠죠. 어머니와 함께 지금 사실은 자살한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 중이래요.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아직도 가야 할 길,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그 챕터별로 나와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조금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거는 한 달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벽에 부딪히고 뭔가 한계가 올 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왔는데요. M. 스카펙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번역본을 봐야 해요. 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왠지 그 동화 네. 얘기에서 그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던 모모라는 책도 약간 떠오르고요. 이제는 계속 주섬주섬 뭘 계속 만지작 하시던 다람쥐님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아, 예. 책을 찾고 있었어요. 네. 책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들 이제 좀 장기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최근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 현실적인 그 최단기간에 면접을 잘 보기 위한 방법으로 책을 골랐어요. 오, 네. 약간 꿀팁이 들어가 네, 있는. 실용적인 네. 책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다들 이제 면접 관련된 책을 그 빌리거나 구매해서 보셨는데 저는 어차피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일 잘하는 네. 사람은 네. 단순하게 오. 말한다. 되게 최신 이거 아닌가요? 한 권 읽었는데 한 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읽었어요. 단순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어. 네. 말하고 한다. 네, 말하고 말하고. 한다고. 네, 단순하게 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면접에 관련해서 답변 준비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면접을 준비하거나 하면 결국에는 그 본질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책을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옆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계시는 날림의 추천책을 저는 들어볼까 그 해요. 이 책을 준비했는데요. 가까이 이렇게 예. 책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혜욱의 이진용 책이라는 산문집이에요.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만 되게 그냥 짧게 써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루 정도면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정독해서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장씩 하루 야금야금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직접 저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네. 종이 질감의 크래프트 그런 질감이어서 궁금해졌어요.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볼게요. 예. 경나쌤 네. 계속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니까 너무 신비해요. 신비로워요. 그러니까요. 박영이 때마다 너무 너무 신비로워요. 네. 추천책이 하나 더 있으실까요? 아, 저요? 아, 네.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책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책일까요? 아, 제가 이게 어떻게 지금 이거를 지금 뒷배경을 그때 저번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뒤에 지저분해가지고 어떻게 눌렀는데 잘 못 어쩐지 바꿀 것 뭔가 같아요. 했어. 네.
네, 다음에는 하셨나 다시 봐요. 바꿔서 네. 새롭게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마스크 어, 앞으로 한번 이거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 책을? 혹시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네. 안 보이죠? 안 돼. 우와, 투명해. 안 돼. 하늘 지금. 저 투명 인간이에요. 한 음. 900페이지의 책이에요, 이거는. 근데 단기간엔 읽을 수 없고요. 네. 인디언들의 연설문집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런 그런 책인데 이거 지금 사놓고 제가 읽지는 다 못했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제 틈 나는 대로 읽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뭐라고 해야 돼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거의 다 인디안들이 예전에 해온 방식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대지에서 왜 우리는 행복했는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욕심을 버리고 인디안들은 주어진 만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난하지만 뭐 자유롭다라든지 아니면 뭐 강은 이제 깨끗하지 않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어서 이게 좀 시간이 되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저기 좀 제작단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시애틀 추장 외 해가지고 류시아 씨가 번역을 하신 거예요. 유시아 씨. 유명한 네네. 분이죠. 제 이만 마칠 시간이 왔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갑자기 긴장하셨어요.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넘겼는데 이런 귀여운 실수가 나왔네요. 잠시만요, 좀 웃고 갈게요. 자, 경란님의 추천 잘 들었고요. 우리 날림 진정 되셨죠? 네, 다시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자유롭게 하는데 예. 제 이만 마칠 시간이 왔네요. 네, 맞춰 보도록 합시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방송한 소감을 듣고 물러나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언더 휴먼님 짧게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토닥토닥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토닥토닥 책방 그 토닥지기님, 예, 저도 남부시장 가서 이제 청년물 가서 이제 뵙고 이랬는데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화면으로 또 뵙게 되니 반갑고요. 이번에 도서 정가제가 잘 그것이 유지되면서 또 하나는 동네의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지원이 동네 책방에게 되는 거기까지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토닥지기님 동네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자연스럽게 토닥지기님의 소감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좀 행복했고요. 정말 이렇게 좀 재밌게 아기자기하게 하고 계시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앞으로 저도 관심 깊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민쌤? 네, 상민님,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그 귀로 이렇게 어렸을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추억은 없는데 영화에서 그런 책 읽어주는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뭐 무릎팍에 허벅지에 누워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선생님들께 여러 게스트분들 포함해서 좀 엎드려 있는데 누워 있는데 책 한 권 읽어주신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청년몰 꼭 한번 가게 되면 자주 가진 않지만 이따금씩 한번 가는데 실제로 뵙지 못해서 토닥지기님 한번 꼭 뵈러 한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토닥지기님. 오늘 추천해주신 책들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책방 찾는 손님들에게도 열심히 소개하고 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꼭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업하시러 오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네, 감사하고요. 다란쥐님. 네, 저는 오늘 제가 원래 독서 토론 이런 걸 좋아해서 책 읽고 토론하는 거 좋아해서 그 전에도 막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올해 들어서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대면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또 기회창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란님. 그리고 저 질문 하나 해도 네. 돼요? 원더 휴머님. 네. 토닥지기님, 토닥토닥 책방에서 이게 독서 토론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카페처럼 공간이 좀 있어서요. 거기서 자유롭게 모임도 하실 수 있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모임은 아직 없는데, 조만간 그 모임도 만들 예정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순서인 경란님의 네. 소감. 아유, 늦게 와서 또 죄송하고요. 제가 막 화면을 굉장히 투명인간처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너무 민폐를 끼쳐가지고. 아니에요.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네. 저 실례님 토닥지기님한테 저도 아까 좀 전에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원더 휴머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 토닥토닥 그 책방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면 연락을 꼭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꼭 참여를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혼자 읽다 보니까 이게 잘 주기적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정해져 있는 뭐 어떤 독서 모임이 가벼운 뭐 무거운 거 아니고 가벼운 거라도 독서 모임이나 뭐 이야기할 그런 그 모임이 있다면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이 하나의 뭐 상품이 아닌 저도 문화의 하나의 역할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1년 반 동안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확실히 저도 제가 읽는 거, 좋아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읽다가 다른 분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어버릇하니까 또 되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사고의 확장도 되고, 이런 책이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경험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 또한 되게 재밌었고요. 랜선으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포근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다시 또 전주원 FM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날림의 클로징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짧은 시간에 도서정가제와 책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시간만으로 이야기하기엔 다소 아쉬웠던 수제였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책방지기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더 가치 있고 다양한 책을 발견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추억 속의 책을 떠올리면서 다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책을 보면서 다짐했던 마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의미 있던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